연복수는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님은 이북 출신으로 아버지는 철강업을 하던 사업가였습니다. 연복수는 어릴 때 툭하면 남자애들과 싸우고 전쟁놀이를 즐겨해서 부모님은 그녀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 동명여고를 졸업한 그녀는 MBC 탤런트 시험에 합격하여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그녀의 동기로는 김영애와 김수미, 허진 등 제법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탤런트 연수를 끝낸 연복수는 물레방아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친구 진숙 역을 맡았습니다. 연복수는 자신의 첫 드라마 출연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스튜디오에 들어섰을 때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긴박감이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좀 나태하게 있거나 심심할 때면 스튜디오에 그 긴장감이 몹시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물레방아를 녹화하고 카메라실에서 혼자 얼굴을 붉히며 감상했던 일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저는 주어진 배역은 어느 것이라도 충실해야겠다고 자신에게 일러둡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산뜻하고 생명력 있는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71년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전설의 드라마 수사반장에 출연하게 됩니다. 연복수는 수사반장에서 여순경을 맡았는데 수많은 연기자들이 여순경 역을 거쳤습니다. 여기에는 연복순과 동기였던 안옥희와 김영애도 있었죠. 그리고 연복순의 과거 바램과는 달리 MBC에서 주로 주어진 역할은 식모 역할 등이 전부였습니다. 1972년에 방영한 드라마 새엄마에서는 어마무시한 식모 역을 맡으며 사람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우스갯소리로 연복순이라는 이름 때문에 식모 역할만 주어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죠. 참고로 드라마 새엄마는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로 큰 인기를 끌었고 원래 기획되었던 내용보다 연장하여 장기간 방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수현 작가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인기작가 반열에 올라 수십 년 동안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연복수는 수선화와 강남가족 등의 드라마에서 조연금 연기를 하다 1974년 정소영 감독의 성숙에 출연하면서 영화에 데뷔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스타일의 비키니 차림으로 등장하여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후 출연한 첫손님에서 처음으로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무당의 딸 역할을 맡았는데 이를 위해 무당춤까지 배우는 등 열연을 펼쳤습니다. 이후 그녀는 신필름에서 실록 김두한과 동거인 등 꾸준히 영화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드라마와 영화를 오고 가던 연복순에게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단편소설 영자의 전성시대를 영화로 만든 작품에서 주인공을 맡은 것이었죠. 영화기획자 황기성과 신인 감독인 김호선은 영자의 전성시대를 준비하면서 여주인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영자 역을 캐스팅했을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당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데려다 즉석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디션에서 탈락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항의했고 촬영 장비와 소품을 다 부시는 바람에 없던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제작사에서는 별들의 고향으로 히트를 친 안인숙이나 윤정희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성과 김호선 감독은 드라마에서 식모 역으로 출연했던 연복순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제작사에서는 연복순의 출연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김호선 감독이 강하게 밀어붙이며 연복순이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개봉한 영자의 전성시대는 서울 기준으로 3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영화는 한 여성의 기구한 인생을 담은 멜로드라마였지만 사실 사회적인 메시지와 풍자가 가득 담긴 작품입니다. 당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과거 70년대에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대거 도시에 몰려오면서 서울의 도시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시골 처녀들도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공단이나 버스 안내양, 부잣집 가정부로 일했고 월급은 쓰지 않고 시골집에 붙였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영자 또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이렇다 할 기술도 연고도 없이 무작정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부잣집 가정부로 서울살이를 시작했으나 주인집 아들에게 정조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영자는 결혼을 꿈꿨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집에서 쫓겨나면서 영자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공장에 취직을 하지만 종일 미싱을 돌려받은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영자는 가까스로 버스 안내양으로 취직했습니다. 실제 과거 서울이 비대해지고 버스가 대중화되면서 버스 안내양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내양은 시골에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소녀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었던 직업 중 하나였죠. 이들은 새벽 첫 차부터 막차까지 하루 온종일 일했지만 급여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영자는 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팔을 잃어버리고 막장으로 떨어지는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실제 당시에는 서울로 올라온 시골 처녀들이 어두운 곳으로 빠지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과거 서울 제1의 환락가는 단연코 무교동으로 접대다 회식이다 하며 불나방처럼 무교동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들이 접대를 하는 새로운 유흥업소가 생겨났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접대부 아가씨들을 호스티스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저녁에 출근해 아침에 퇴근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가진 여자들이었죠. 그리고 영자의 전성시대는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온 여성들의 비극적인 몰락을 잘 표현했습니다. 영화에서 외파리가 된 영자는 몸을 팔기 시작하며 비극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가정부 시절 알게 된 창수와 재회했고 창수는 영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그녀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영자는 창수와 함께 목욕탕에서 일하는 아저씨로부터 두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 자취를 감췄습니다. 창수는 출소 후 영자를 애타게 찾지만 실패하고 돈을 벌어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이후 우연히 가게에 들른 친구로부터 영자의 소식을 듣게 된 창수는 한 걸음에 영자에게 달려가지만 이미 영자에게는 남편과 아이가 있었습니다. 창수는 그런 영자에게 인사만 전하고는 그곳을 떠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는 한편의 다큐멘터리에 가까웠는데 영자는 그 시대 우리의 언니 혹은 누나 혹은 동생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화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았고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전설의 영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시기에는 술집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개봉했는데 이들을 흔히 호스티스 영화라고 불렀습니다. 호스티스 영화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성행했는데 대표적인 영화로는 별들의 고향도 있습니다. 이 호스티스 영화들의 특징은 해피엔딩보다는 비극적인 요소로 점철되어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길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연복수는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영자 캐릭터를 기가 막히게 소화했는데 영화 관계자들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자 역을 하기 위해 태어난 배우이다. 실제 연복수는 일남 3녀 중 장녀이며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활을 꾸려가는 강인한 여자로 영자와 닮아 있습니다. 가난한 집을 이끄는 연복수는 철들면서 가난을 느끼게 됐고 그것이 그녀를 생활력이 강한 여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복수는 영화 성공 이후 톱스타들만 출연했던 차인태 아나운서가 진행한 MBC 스타쇼에 출연하였습니다. 이처럼 연복수는 새로운 스타로 각광을 받게 되었지만 영자의 전성시대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연복수는 창수의 전성시대와 미스염의 순정시절에 출연했지만 출연작 대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여기에 1974년부터 유지인과 정윤이 그리고 장미희가 연이어 등장했고 이들은 큰 인기를 얻으며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복순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져만 갔습니다. 트로이카 등장 이후 연복수는 영화 흙과 사랑의 조건 등에 출연했지만 모두 조연이었죠. 그러다 TBC가 MBC 소속이었던 그녀에게 스카웃 제의를 했고 이에 연복수는 MBC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드라마 결혼행진곡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으나 방송윤리위의 제지로 주조연 역할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당시 성인 및 에로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은 드라마에 출연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복수는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다시 KBS로 이적하였습니다. 이때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내 나이 27살 때론 야릇한 스캔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내게는 사랑도 젊음도 없고 오직 연기를 위한 노력만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연복수는 영자라는 타이틀을 벗고 오직 연기력으로 승부하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KBS에서 문예 드라마와 방공 드라마 출연에 집중했는데 뛰어난 연기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던 1980년 TBC가 KBS에 통폐합되면서 KBS는 거대한 방송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TBC 소속 여배우들의 등장으로 연복순의 출연 비중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연복순은 영자의 전성시대 이후 뚜렷한 작품을 남기지 못하고 반짝 스타로 생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1987년 이북태생의 재미교포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는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었는데 그녀의 동료들조차 그녀가 미국으로 떠나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이후 평범한 주부로 지내던 연복순의 근황이 알려진 건 1998년 여성잡지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때 그녀는 라디오 MC로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아들이 연복순에게 엄마는 왜 일을 안 하냐고 물었고 때마침 라디오 코리아라는 방송국에서 라디오 MC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연복순은 아들의 말에 정신을 차려 라디오 코리아 아침마당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방송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문복순의 표현에 따르면 남편은 정말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자가 바깥일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진행을 할 때도 남편은 그녀에게 집안일에 방해가 안 되게 해달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연복순은 여성 잡지와의 인터뷰를 끝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근황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촌인 베버리힐스에 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지만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안소영이 에마 부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연복순 역시 영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대중들은 연복순을 영자로 기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연복순은 과거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영자의 전성시대의 영자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TV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였을 것이다. 오늘은 영자의 전성시대의 주인공 연복순 일생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길비디오였습니다.